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66번부터 70번까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9월 하반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23년도 3월 시험 앞두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반드시 봐주시고, 앞에 찍었던 전년도 영상들도 대비로 되어 있는 영상들 있잖아요. 대비 영상들은 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중요한 개념 정리하는데 도움 되실 거고, 제가 중요한 것들은 매번 계속 같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까먹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이유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지금 학원에서도 모의고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9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고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또는 입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대면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며칠까지인가? 자, 제가 이거 30일이라고 했죠. 진단서 발급일, 유효기간을 길게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로 잡아두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쵸.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우리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은 30일로 치고 있어요. 자, 나머지에서 중요한 것들 좀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응급입원. 자,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그쵸. 의사와 경찰관. 의뢰받은 의료기관장은 거부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자, 그때요, 입원 기간 며칠이에요? 반드시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쵸? 공휴일 포함 아니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응급입원도 있었고, 자, 보호자 1명에 의해서 입원을 했다. 동의입원. 2명이면은 우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기억하자 했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의료인 될 수 있나요? 의료인 될 수 없었죠.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의료인 될 수 없었고, 또 여기 보면 전문의가 나오잖아요. 진단서. 자, 진단서 쓸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 일단 제가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 누구예요? 그쵸. 의치한 조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여기에서 진단서 보관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쵸. 진단서 보관기간은 세 글자, 진단서 3년인데 3명이 쓴다 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쓸 수 있는 사람 누구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 그러면 한의사는 본인이 한약 다린다 이렇게 생각하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방전 쓸 수 있는 사람 2명, 2년 보관, 2장 작성. 그 뭐예요? 의사, 치과의사였었죠. 2년 보관이었어요. 처방전. 진단서는 3년.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에서 중요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요. 30일. 중요한 거 있는데 우리 바늘, 침, 뾰족한 거 무슨 폐기물에 버려요? 손상성 폐기물. 도형색이 무슨 색이에요? 그쵸. 도형색. 노란색이죠. 노란색. 도형색. 자, 폐기물 유효기간 며칠? 30일. 격리의료 폐기물은요? 여기 7일. 도형색은 빨간색. 이런 거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15일은 나머지 폐기물들 유효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의료기간 나오잖아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간 개수 몇 개예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10개.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에서 10개 있었던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혈액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였을 때 처해지는 벌칙은, 제가 우리 법규에서는 여러 가지 벌칙, 과태료, 벌금, 뭐 징역 이런 거 나오잖아요. 솔직히 외우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 타인에게 누설했을 때, 다른 사람, 타인 3자라고 하잖아요. 제3자. 그래서 이거 정도는 기억해주자. 그래서 이번 하반기 9월 시험이 쉽게 나왔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또 개념 정리하고 갈게요. 결핵이 나왔죠. 결핵은 워낙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여러 번 강조를 했었거든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맞잖아요. 우리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 아직도 못 외우신 선생님들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필수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몇 급? 2급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결핵. 무슨 균이에요? 호기성 간균. 간균 말고 그럼 구균.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구균.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되잖아요. 구균. 2급에 들어가는 필수 예방접종.
폐렴구균. 또 자, 얘는 2급에 들어가는 필수 예방접종이고, 제가 연쇄상구균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거든요. 연쇄상구균. 그래서 이 놈이 주요하게 엄마한테는 산후감염의 가장 주된 감염, 이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9월 시험에 나왔죠. 자궁내막염 일으키는 주된 균이었고, 아이한테는 뭐 일으켜요? 딸기혀 하면 무조건이에요. 딸기혀. 그쵸. 성홍열. 성홍열도 몇 급 감염? 2급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 음식, 유효기간 지난 케이크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포도상 구균 식중독. 그래서 구균도 한번 찍고 왔고, 자, 그러면 정말 또 결핵 따라서 가볼게요. 호기성 강균, 얘 예방접종 이름이 뭐예요? BCG 0.1cc 피내 주사 맞는 것까지 아셔야 된다 했죠. 자, 그리고 결핵 확인할 수 있는 그 반응 검사,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라고도 하고, 그 PPD 용액을 이용하죠.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 그러면 얘 경결이 몇 cm 이상일 때, 몇 미리 이상일 때 양성으로 진단하나요? 그쵸. 1cm, 같은 말, 10mm 이상일 때 양성으로 진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도 했었고, 며칠까지 봐요? 그쵸. 3일, 72시간까지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잠깐 양리로 가볼게요. BCG든 PPD 용액이든 어디에 보관하실 거예요? 양리에서. 그쵸. 약물냉장고 2에서 5도씨 냉함소. 다음 중 같이 보관할 수 있는 거 BCG, PPD 또 뭐가 기억나요? 그쵸. 혈당 낮춰주는 인슐린, 항응고제 헤파린,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을 뺀 혈청 이런 것들 다 2에서 5도씨 냉함소에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자, 결핵은 워낙 중요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방문간호를 하려고 하거든요. 방문간호를 하려고 하는데, 방문할 때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 가장 마지막에 방문한다라고 해서 그때 예시로 결핵 걸린 환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신생아나 미숙아, 임산부, 그리고 성병, 그 다음에 결핵 이렇게 해서 같이 또 기억을 해주시고, 결핵은 뭐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우유, 소, 저온살균. 같이 저온살균 또 뭐 있어요? 예방주사액 같은 것들도 저온살균이랑 관련이 있고, 예방접종 한다고 하면 일단 신생아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예방접종할 거, 제가 무슨 간염 고르라 했어요? 그쵸. 비형간염 고르라고 했는데, 만약에 가족 중에 결핵이 있다, 산모가 결핵이다 하면 그때 BCG 고르셔라 라고도 얘기했었고, 결핵 예방접종을 BCG를 맞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보건소에 갔는데 이미 끝냈어야 할 예방접종 물어보면 당연히 비형간염이 되겠죠. 그러면 또 예방접종 한번 보고 올게요. 제가 신생아한테 처음에 우리 여자들 화장할 때 비비크림 바를 거예요. 비형간염 BCG. 그 다음에 굵게 기억할 건데 2개월 간격에 2, 4, 6 맞는 거 뭐 기억나요? 그쵸. DTP에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백대 맞아서 되게 아파. 1급 디프테리아, 2급 백일해, 3급 파상풍. 이거 지금 술술술 입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들 외우실 수 있어요. 지금 3월 시험 앞두고 계신데 이거 입으로 안 나오시는 선생님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2개월에서 15개월. 그거 뭐 기억나요? MMR. MMR은 뭐예요? 그쵸. 얘네들 같은 경우는 1, 2, 3급이 다 들어가잖아요. MMR은 2급만 들어가요. 홍풍유.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외웠다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납니다. 쉽게 나오는 거 틀릴 수 없잖아요. 확실하게 외우셔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A형 간염이나 일본내염 같은 걸 맞을 건데, 자, 2개월 간격에 또 같이 맞는 거, 이거 제가 이렇게 굵게 외우신 선생님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들어갈 거냐면, BB 하나 더 넣어요. B형 뇌수막염,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폐렴구균, 폴리오, 소아마비라고 하는 놈들도 여기 이 시기에 같이 맞고, MMR 맞는 시기에 수도도 같이 맞고,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예방접종 얘기했죠. 예방접종은 무슨 면역으로 들어가죠? 네, 항원을 넣어서 항체를 형성시켜준다. 인공 능동 면역으로 들어가는 거. 유익균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얘도 저온살균 해준다. 당연히 주사니까 무균술,
멸균적으로 주사 처치 같은 거 해준다. 그러면 또 갑니다. 제가 이거 여기에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예방접종 전날의 주의사항과 후의 주의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예방접종 전날 내 목욕 같은 거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당일날 날에는 모자 보건 수첩 같은 것도 지참을 해가고 내가 아이가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아이 접종 마칠 아이만 데려갈 거고 가장 잘하는 부모가 데리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후에는 그 접종 기간에 30분 이상은 머물러 줄 거고요. 아이 반듯하게 재우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결핵 얘기하다가 가지치기로 막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결핵 같은 경우는 중요한 약물도 있었죠. 약물 1차 결핵약물에 들어가는 아이소니아지드라고도 하고 이소니아지드라고도 합니다. 얘 특히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거든요. 약물 중에서 내성이 이제 가장 잘 안 생기는데 결핵약물 중에서는 다만 말초신경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B6이랑 같이 먹는다. 이거 뭐뭐와 같이라는 의학용어죠. B6 그 이름 뭐예요? 피리독신. 그 다음에 청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SM 스트랩토마이신 단청 유발한다. 청신경 장애 유발한다. 청신경이 몇 번 뇌신경이죠. 네, 8번 뇌신경이다 하는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우리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결핵과 같은 감염병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료기관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이 의료기관장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겠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은 보건소장에게 바로 신고한다 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결핵은 중요한 것들 한도 끝도 없죠. 특히 뭐 결핵 대상자에게 나온 객담, 감염병 대상자에게 나온 객담, 토사물 당연히 무슨 소독이에요? 소각소독. 우리 결핵 전염성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뭘로 확인하죠? 그쵸? 객담 전염성 객담 결과로 확인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소각소독 시켜요. 가장 위생적이긴 하지만 환경에는 해롭다. 뭐가 나와요? 다이옥신. 그러면 쓰레기 처리법 중에서 도시에서 많이 쓰는 매립도 있고요. 묻어버리는 매립. 그리고 뭐 음식물 쓰레기 분뇨와 처리 관련된 퇴비 처리도 있었죠. 이런 것들 가지치기로 해서 한도 끝도 없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 사업 중에서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불소도법 사업할 때 필요한 불소도포의 횟수는 이거는 제가 숫자 정리해 놓은 거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6개월에 1회 상당히 이것도 쉽게 나왔던 거고요. 자,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치과의사 처방전 쓸 수 있죠. 처방전 몇 년? 2년.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도 맞죠? 의료인 몇 명인데요. 누구누구 있어요? 의치한조간. 처방전 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진단서도 쓸 수 있죠. 의치한이 진단서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치과위생사 나오잖아요. 치위생사라고도 하는데 우리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간호사 몇 년? 2년. 간호조무사 선생님 몇 년? 3년. 거기에 치과위생사, 치위생사도 들어갔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불소도포가 나오죠. 불소가 잘 달라붙는 치아 조직, 치아의 가장 맨 바깥층 그거 뭐예요? 범랑질이죠. 네, 범랑질, 에나멜질이라고도 하고 사기질이라고도 합니다. 불소도포, 칫솔질 이런 거 몇 차 예방이에요? 1차 예방. 자, 범랑질, 치아의 가장 맨 바깥층. 그러면 범랑질 아래에는 또 뭐가 있어요? 범랑질의 완충지대, 가장 많은 부분, 상아질도 있었죠. 신경이 있는 시수도 있고 악골에 고정한다라고 해서 백악질도 있었습니다. 백악질, 악골에 고정. 그 다음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중보건 같은 데서 학교보건이 교육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었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칫솔질 같은 것도 그래요. 칫솔질.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여주고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뭘로 확인해요? 관찰법.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구 뭐다? 모형.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피교육자들은 이거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게 뭐였죠?
제가 유지태행님 좋아한다 했었는데, 유지태행님, 올드보이의 유지태행님, 지태행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태행님,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실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불소 나오잖아요. 불소를 너무 과량으로, 불소량이 많을 때 치아 표면에 줄무늬 모양 보이는 거 그거 뭐라 하죠? 그쵸, 반상치. 반상치도 있었죠. 치아 표면에 줄무늬 모양 보이는 거 불소량이 너무 많을 때 반상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 그러면 이 실태조사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이 한다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있었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우리 그 치아우식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주요한 사업이고, 그때 적정 불소 농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정공사 사장이 유지하려고 하는 이 수돗물 불소농도 몇 ppm? 네, 0.8 ppm이 있었고요. 또 반드시 또 기억해 줄 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양치 횟수에 따른 불소용액의 농도가 있었거든요. 양치 횟수에 따른 불소용액의 농도. 그래서 매일 1회 하는 경우와 주 1회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도 워낙 단골이다 보니까 같이 기억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매일 1회 하는 경우에는 0.05%, 주 1회 하는 경우에는 0.2%. 이것까지 외우신다고 하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69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그 사용 금지 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는 자는, 자, 이건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게 되는데요. 자, 식수. 그러면 이건 결국에요, 우리 전범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 범위 한번 지금 리마인드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인성 질환, 대표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뭔가 물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이 물을 통해서 수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발생한 거예요. 조금 더 지역사회 주민들과 근접해 있는 사람이 식수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자, 수인성 질환, 공중보건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기억나요? 자, 제가 필수 예방접종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했죠. 거기에는 A형 간염 2급,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성 질환이잖아요. 네, 필수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제가 무조건 암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것 따라서 장모님 콜라 3개 팔아요 라고 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뭐 세균성 이질, 이거는 장티푸스와 같은 비슷한 파라티푸스도 되고 파리, 매개한다 라고도 기억하셔도 되는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발생했을 때 폭발적으로 환자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교시 보건간호학개요 하늘색깔 책 보면요, 거기에서 우리 물관리 나오거든요. 상수처리든 하수처리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음용수 관리를 잘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분변 수질오염의 지표, 뭐가 기억나세요? 분변, 네, 대장균. 100cc당 이 대장균 검체가 한 마리도 없어야 되는데, 이 주 1회 검사한다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용수 관리, 물 관리 잘해야 되겠죠? 자, 우리요, 이거는 어렵더라도 감염병과 관련된 거 반드시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1급부터 4급까지와 관련된 주요한 감염병들 많이 있었잖아요. 신종 들어가는 것들 1급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저는 필수 예방접종도 1급부터 4급까지 나누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암기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되고, 여기 두창이든 탄저,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 다 1급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급은 워낙 많이 얘기를 했었고 3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길어지니까 무조건 암기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나누어서 찍은 거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오시고요. 자, 이런 감염병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신고 기간. 1급 즉시,
음압 수준의 높은 격리도 하죠. 2급 격리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 보고예요. 2급, 3급은 24시간 이내 보고. 다만 2급은 격리가 필요하다. 4급은 우리 감시한다고도 하죠. 표본 감시. 신고 기한은 일주일, 7일 이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기억을 해주시고, 감염병과 관련해서 역학조사 실시권자도 있죠. 역학조사 실시권자 누구예요? 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있었는데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다. 둘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고 역학조사라는 의미, 개념도 알아두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규명한다, 추적한다 이런 말 나오면 또 역학조사라고도 얘기했었죠. 자, 70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에 체혈전해야 하는 건강진단이 아닌 것은 너무 쉽게 나왔죠. 네, 당연히 체지방검사 안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 혈액관리법에서 이제 중요한 여러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이 혈액관리법이라고 하는 거는 수혈자나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해서 국민 보건 향상에 임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성인간호나 기본간호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있죠. 만능 공혈자, 무슨 혈액형이에요? 그렇죠, O형, 만능 공혈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헌혈자 있잖아요. 혈액을 유상으로 주는 건가요?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그렇죠, 무상으로 공급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혈액제제는 우리 혈액을 원료로 하여 규정한 의약품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요, 당연히 뭐 전혈도 있고 농축 적혈구도 있고 농축 혈소판도 있고 신선동계열 혈장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제가 농축 혈색소는 없다, 칼슘 제제라는 것도 없다, 이런 혈액 제제는 없습니다. 없다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일반적으로 전혈량, 우리 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혈량은 어떻게 돼요? 네, 400 정도. 그 다음에 성분헌혈 500 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혈로 인한 부작용, 특정 수혈 부작용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합니다. 언제였었어요? 지체 없이 신고한다. 그쵸, 사망의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라는 내용도. 그 다음에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관리법과 관련해서 혈액 수급 조절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헌혈 권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얼마마다? 매년. 이런 내용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용할 수 있는 적격 혈액과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났던, 아니면 부유물질이 떠다니던 간에 이상한 심한 혼탁이 보인다거나 이런 부적격 혈액들이 있는데, 자, 부적격 혈액 보관 어떻게 하죠? 적격 혈액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겉면에는 사유도 기재해서 잠금장치에 보관한다. 양리에서 잠금장치에 보관할 수 있는 거 뭐가 기억나요? 그쵸, 마약 같은 거, 마약, 극약, 독약이라고 하는 놈들 우리 잠금장치에 보관을 했었죠. 자, 선생님들 작년 9월 하반기 시험은 여기 70번까지만 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쉬운 그 기본간호는 따로 집중적으로는 파헤치진 않으려고 해요. 다만 저는 나머지 과목들 있잖아요. 공중보건이나 보건간호학교요. 그 다음에 뭐 모성, 아동, 그 성인간호, 양리, 한방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들 가지고 돌아와 볼게요. 선생님들 오늘도 공부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늘 응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